제가 얼마 전부터가 아니죠. 거의 이,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전부터 제가 이제 계획이 많고 행동으로는 잘 못 옮기는 성격이라 가지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다가 어쨌든 결국은 실행에 옮겼죠. 실행에 옮기고 나서 그러니까 기록 자체의 중요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제가 기록을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, 두 번째는 내가 내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, 그거가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타인을 의식한다고 해야 되나? 어찌됐건 이게 사회 불안 혹은 뭐 광장 공포증이랑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벗어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, 또 다른 부분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나 혹은 뭐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거 혹은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,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쓰듯이 여기에 영상으로 남겨놓는 게 또 다른 좋은 뭔가 기록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짧게 얘기하면 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제가 사실 뭐 잘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냥 좋았던 문장을 이야기한다거나, 제가 보통 일단 책을 볼 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볼 때나 제가 이제 직접 사서 책을 볼 때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, 일단 제가 책을 사서 볼 때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책을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고 그 이후에 느껴지는 그 감정을 많이 느끼는 편이고, 그러니까 여러 번 본다기보다 일단 한번 보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좋았던 책은 또다시 보고,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정보가 필요해서 본 책은 아무래도 정보를 얻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여러 번 보거든요. 근데 여러 번 보는 방식이 1쪽부터 100쪽까지라면 계속 그걸 반복해서 보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처음에 볼 때 연필로 줄을 긋고 보고, 그 나름대로 중요하다는 부분을, 그 두 번째 볼 때는 그 또 연필로 줄을 끄은 부분 중에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뭐 형광펜으로 칠해서 본다던가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또 형광펜으로 칠해서 본 걸 중에 이제 한 딱 10장 혹은 뭐 11~2장 정도를 접어 놔요. 나 다음에 볼 때는 그 위주로 보는데, 그러면 이제 사실 나중에 볼 때는 한 권을 보는데 뭐 10분이 안 걸리겠죠. 생각을 하면서 본다고 하더라도. 어찌됐건 그래서 뭐 제가 뭐 깊이 있는 설명을 한다거나 해설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, 그냥 책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,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그 접어놓았던 10장 정도에서 있는 부분들 중에 제가 왜 접어놨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, 그 문장들을 이야기하는 거를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올릴 겁니다, 지금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할 것이고, 이거는 제가 이제 계속 책을 읽는 거를 기록을 남길 거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, 앞으로도.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하여튼 뭐 어떻게 하다가 이것도 사게 된 책인데, 사천주라고, 그 작가가 올리버 버크먼이라고, 영국의 말콤 글래드웰이래요. 말콤 글래드웰 책 제가 본 적이 있는데, 티핑 포인트라고 유명한 책인데, 어찌됐건 이 사천주라는 책은 대본처럼 써놓긴 했거든요. 이게 써놓긴 했는데 글자가
일단 사람의 인생에서 주어진 시간이 4,000주 정도가 된다.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.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것인가, 혹은 어떤 특정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약간 제가 그 방법론에 좀 집착하는 편이거든요. 예를 들면 지금 땅을 파야 되는데 이 땅을 파는 것 자체에 집중한다기보다 어떤 삽이 가장 좋을까? 거기에 집착을 한다 그래야 되나? 그거 자체를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, 그래서 자기계발서도 종종 봐요.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어찌됐건 일종의가 아니고 뭐 자기계발서죠, 이 책은. 그리고 아무튼 그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그 제가 접어놓기도 했고, 딱 이 부분이 이 책을 가장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, 그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, 아마 그거 많이 알 거예요. 그 유리병에 그 큰 돌부터 해가지고 모래 넣고 뭐 작은 돌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 아시죠? 그러니까 모래부터 넣으면 입자가 작은 모래부터 넣으면 나중에 큰 돌을 넣을 수가 없고, 그렇기 때문에 그 돌부터 넣고 큰 돌부터 넣고 작은 돌을 넣고 모래를 넣어야 된다. 그렇게 해야지. 그거는 이제 사실 일의 중요성과 이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큰 돌은 좀 중요한 일.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. 그 큰 돌이 너무 많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자신이 중요시 여기는 일 자체가 너무 많다.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4,000주라는 시간밖에 없는데 한계를 인정하고 그 큰 돌의 수를 줄여라. 이게 이 책의 사실 메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이게 근데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설명하고, 제가 접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사실 이게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.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발음 연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처음에 접어놓은 부분이 여기네요. 이렇게 여러 번 접어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게 이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 있네요. 오늘날 우리가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이유는 돌과 모래의 우선순위를 구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리병에 넣어야 할 큰 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. 유리병에 들어가길 기다리고 있는 돌들이 너무 많아서 유리병에 넣어보려 시도조차 못해본 돌들이 주위에 넘쳐난다. 이게 이 책의 사실 메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르겠지만. 또 다른 게 알겠네요. 이거는 재밌어서 써놨네. 영국 시인인 토머스 엘리엇에 따르면 우리는 산만함 때문에 산만함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진다. 이건 뭐. 그리고 다음으로 증오와 혐오를 비난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도 그런 내용의 트윗에 반응하거나 리트윗하는 것 자체가 증오와 혐오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여져 그 행위를 전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. 이건 왠지 그 유튜브 알고리즘 같아요. 예를 들어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싫어하는 걸 검색하면 자꾸 싫어하는 게 더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, 뭐 어찌됐건 약간 그게 생각이 나서 적어놨어요. 또 다른 건,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받는 불편한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일을 외면할 수 있는 작은 구실을 찾고 있을 뿐이다. 시험 공부를 할 때 갑자기 청소가 재밌어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또 다른 부분이 이것도 그냥 재밌어서 접어놓은 것 같은데, 호프스테터의 법칙. 이 법칙은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항상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. 재밌는 것 같아요. 이거. 또 다른 게 계획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미래로부터 확신을 얻고자 한다. 하지만 미래는 그들이 갈망하는 확신을 절대 줄 수 없다.
미래는 언제나 미래에 존재하기 때문이다. 이건 제가 좀 알아야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적어놨습니다. 또 다른 건 교육을 받는다고 다 거짓말이다. 어렸을 때는 어린이집에 다닌다.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한다고 한다. 그리고 1학년이 되고 잠시만요. 그리고 1학년이 되고 2학년, 3학년이 된다.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 갈 준비를 한다고 한다. 대학에서는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한다고 한다. 사람들은 마치 긴 막대기에 매달려 눈앞에 달랑거리는 당근만 보며 달리는 당나귀 같다. 약간 뭔가 현재 자체를 즐기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? 어쨌든 항상 모든 걸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. 이거는 아마 모두가 공감할 것 같습니다. 또 다음으로 우리는 삶에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. 우리는 어떤 것도 삶의 바깥으로 가져갈 수 없다. 삶의 양식을 훔쳐서 숨겨둘 수 있는 바깥의 작은 주머니 같은 것은 없다. 순간의 삶은 바깥에 있지 않다. 이것도 뭐 아까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조금 전 얘기랑 현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. 그 결과 일을 하는 시간이든 하지 않는 시간이든 노동자들의 인생 전체가 삶 그 자체가 아닌 미래의 다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만을 인정받게 되었다. 이건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알겠지만 이 말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. 이게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삶은 마치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. 이거 그냥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.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몰아서 다 해내려고 하는 습관들은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책임자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. 말도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문장이 좋았어요.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것을 권한다. 이 선택은 나를 소모하게 하는가? 아니면 나를 성장하게 하는가?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나 다음으로 가장 필요한 일에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, 운명이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. 다음으로 옳은 일을 하라. 좋은 것 같아요. 이것도 너무 멀리 보다 당장 다음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것. 이거는 제가 사실 몰랐던 문장이긴 한데 이것도 좋았어요. 파스칼은 나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들이 자신의 방에 조용히 있을 수 없다는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했다. 이 문장도 엄청 좋더라고요. 이게 약간 요즘 그 핸드폰? 물론 뭐 저 시대 때 이야기하는 게 뭐 당연히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요즘 스마트폰 중독이나 뭐 SNS 중독 그런 것과도 잘 빗대져서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찌됐건 이 사천주라는 책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집중할 수 있는 개수를 줄여라 라는 게 사실 메인 이야기죠. 아무튼 뭐 이번에 본 사천주 책은 이렇습니다. 그래서 뭐 제가 평가를 따라 한다기보다 이게 그냥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촬영해 보았습니다.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